자, 이번에는 가정경제 자산이 아닌 비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하게 새는 돈을 잡아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험 관리를 어머니께서 좀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거의 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저희 엄마가 다 관리를. 어머님께서 이제 미리미리 그 보험을 준비를 해두셨는데 요즘 이제 날씨도 덥고 하니까 여름 휴가들 많이 가잖아요. 그럼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예쁜 옷도 사고 막 복근도 만들고 그렇죠. 준비를 하죠. 수영복도 사고 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여행을 갔잖아요. 네. 또 여행을 딱 가서 수영복을 입으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수영복을 안 챙겼네? 아, 그죠? 그것도 그냥 수영복이 아니고 입으려고 백화점 가서 산 수영복. 어머머. 아우, 살짝 뺐는데. 비교가 다 확 했는데. 오네요. 비교를 하실 때부터 아, 저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 네. 감이 왔습니다. 그럼 먼저 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지 먼저 가족 보험 리스트 공개하겠습니다. 어머. 네, 그렇게 보험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머님 보험을 제외하고 그러네요. 다경 씨나 동생분 보험이 총 3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경 보험 씨는 가입 건수가 달랑 하나인가요? 많지는 않았죠. 네네네. 예. 딱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 어머니가 딱 필요한 보험만 달랑 하나. 이제 다경 씨 주수입원일 텐데. 아니, 저걸 다 종합하면 이제 종합보험. 네. 그렇겠죠. 뭐 의미가 있겠죠. 예. 보험 점수 몇 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점수만요? 60점. 60점이요? 60점. 상당히 본인을 과대평가. 네, 60점 하면서 60점. 50점. 다경 씨 가족의 보험 평균 점수는 점수는 56.666점 되겠습니다. 네, 60점이 처음 나왔어요. 같은데요. 아니, 상당히 평균 이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진짜요? 다경 씨 동생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60점을 드렸고요. 다경 씨 같은 경우에는 70점. 네. 그리고 어머님은 네. 오히려 40점으로 좀 다소 낮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많을수록 점수가 줄어들었네. 아니, 사실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님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본인 보험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다고 아무래도, 하더라고요. 예, 제가 또 혹시라도 아프거나 또 아. 잘못했을 때 엄마? 물 드세요. 어머니, 아유, 어머니 이게. 아, 저랑 친구뻘인데 벌써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우리는 예, 아직 젊어요. 우리 대표님 얼마나 철없는 줄 알아요? 아니, 이제 반평생 사신 건데. 예.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엄마 아, 옆에 근데 두면 부모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제 자식들 내가 나이 들어가서 짐이 될까봐 자식들한테 맞아, 그걸 그렇죠, 가장 그렇죠. 또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신경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40점을 받으셨네요. 잘못하면은 조금 경제적인 위험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의도는 좋았으나 네,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조금 보험이 다르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네, 그래요. 자, 그럼 빨리 진단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진단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의 진단 결과 함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경 씨 가족이 가입한 총 보험 개수 8건 중에 정리할 보험 건수는 3건이고요. 네. 변경할 보험 건수는 4건. 그다음에 기존처럼 쭉 유지하실 보험은 1건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건들 게 많네. 좀 이게 갈아엎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지금 눈물 흘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눈물 흘릴 시간이 없어요. 여자들은 네. 예, 정확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오셨어, 오늘. 예, 예. 자, 그럼 하나하나 뭐 어떤 걸 갈아엎을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다경 씨 보험 같은 경우에는 70점의 보험 점수를 줬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었죠. 높은 점수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경 씨가 가입한 보험이 한 건이거든요. 네. 한 건의 보험인데 보장 개수가 57개예요. 오? 11만 원의 보험료로 좋은 거 57개의 보장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개 정도도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57개의 보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좋으시네. 아, 잘 보셨네. 저희 엄마가 저를 소중하니까. 네, 그래서 예. 우리가 보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실손의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암 진단비, 거기에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여기에다가 우리 상해 후유장애 3%부터 발생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또 우리 일상 대상 책임까지 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여성 생식기압에 걸리게 되면 예. 또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영 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에 걸려서 위암에 걸렸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을 받고 여성 생식기암에 걸리게 되면 2천만 원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암 보험들, 그 건강보험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와. 어머니 잘하셨네요. 엄마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근데 아직 그 좋아할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좋아할 일이요? 나이가 드시면 백내장이라든가 뭐 녹내장, 그다음에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박영식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인병 수술 특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릎 관절 뭐 이렇게 인공관절 삽입하면 성인병이라고들 생각들을 못 아시죠? 백내장 하면 또 안과 질환으로 오해하죠. 안과 질환이잖아요. 네, 이걸 성인병이라고 생각들 안 해요. 백내장, 녹내장이 오는 거는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오는 질환이거든요. 이걸 성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수술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성인병 수술 그럼 특약인데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계속 지금 이렇게 칭찬이 긴 적이 처음이거든요. 진짜요? 근데 왜 불안하지. 근데 변경? 그렇지.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의문이 가네요. 다른 부분들은 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요했던 2대 성인병 진단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거 없어요? 기본적인 거? 네. 근데 아쉽게도 가입이 되어 있긴 하나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 그거 아직 모르셨나 보다. 제가 아무래도 여성계 질환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네.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했던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좀 미미하고 또 아무래도 보험이 되는 게 가격이 이렇게 금액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네. 모니터 나오기 너무 잘했고. 그래 이제 또 이걸 리모델링 하면 되니까 요걸 이제 갈아엎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리모델링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자, 우리 다경 씨 리모델링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 씨 보험 갖고 있었던 기존 보험에서 아쉬웠었던 게 어떤 것들이었냐면 네. 암 진단비하고 11대 고액암 진단비 납입 방법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암을 2개를 가입하셨더라고요. 하나는 20년 납 비갱신인데 하나는 3년 납 3년 갱신 100세까지 다경 씨가 내야 되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약들만 삭제가 가능해요. 기존 보험에서. 네,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9만 원대로 줄어든 거죠. 쓸데없는 걸 뺐구나. 그렇죠. 9만 원. 네. 예, 그렇네요. 박영 씨 보험 중에서 2대 성인병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에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2천. 여기 질병 후유 장애가 지금 3에서 100%가 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것까지 보완을 해서 3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비갱신? 네, 비갱신 오르지 않는 거예요. 최고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월 보험료는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완이 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험료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서 웬일이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모니터를 늘 이렇게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모니터 홈페이지나 모니터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이 뭐 정말 뭐 상담을 뭐 해주겠어? 나한테까지 뭐 그게 혜택이 오겠어 하시는데 그렇죠. 정말로 해드려요. 요런 요 전문가 요런 분들이 전화를 드리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머니톡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새는 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작 이제 대망의 어머님 보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어머님 보험을 살펴볼 차례인데 사실 어머님 보험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왜요?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격이다. 보험을 가입을 해놨으나. 왜 보험인데 그럴 수가 있지? 아, 중요한 게 다 빠졌나 보다. 예, 지금 보험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치료비 해결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험인 실손의료비가 없으세요. 그건 보통 어머님들 기본 아닌가요? 실손은 이렇게 보험 같은 거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도 실손은 또 꼭 그렇지, 그렇지. 들어놓잖아요. 네네네. 왜냐면은 왜 실비가 없어? 예. 과거에 너무나 좋았던 실손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셨는데 그걸 전환형 실손으로 현재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셨고 그걸 또 1월 정도에 위약금이 없이 해지하셨다라고 가장 병원비나 의료비 때문에 보험들을 이것저것 많이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실손보험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한테 부담으로 갈 수 있고 너무나 아쉬운 건 실손보험이 가장 좋았던 시절에 구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약하신 거예요. 자, 우리 전문가님들이 직접 이제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네. 100세 종합보험은 정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보험의 핵심은 실손 의료비였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해약하셨으니까 남아있는 특약은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나 상해로 사망을 하셨을 때 3천만 원만 지급되는 특약만 남아있어요. 아하. 그럼 결과론적으로 매달 7만 원씩 2,4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셔야 되는데 이 보험의 혜택을 보시려면 어머님께서 80세 전에 사망을 하셔야지만 사망보험 3천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빠져 있고 딱 이 사망보험금 3천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어머님께서 또 그 간병보험을 좀 한 건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월에 8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장기 요양 진단급에 확정되게 되면 진단금으로 2천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매월 30만 원씩 5년간 60개월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약 1,800만 원을 더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3,80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는 상품 중에 하나이긴 해요. 왜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저희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조금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15년 납으로 되어 있고 가입한 지가 벌써 8년 이상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유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인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치매보험과 함께 이 간병보험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맞아요. 간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판정위원회에서 네. 1에서부터 4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등급에 관계없이 진단비와 매월 생활비, 그러니까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네, 맞아요.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4등급 그나마 일정 생활 본인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좀 여러 가지를 조금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 요걸 4등급이라고 하고요. 네. 3등급은 그나마 일은 하지만 항상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네. 지켜줘야 되는 상태. 아. 이걸 3등급이라고 혼자 하겠고요. 두지 못하는 상태네요. 그렇죠. 예. 자, 2등급은 자기가 뭘 하겠다라는 의사를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고 네. 침대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뭔가 못하는 상황들이 2등급. 1등급을 보시게 되면 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눈만 깜빡이고 있는 상태. 이걸 1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몸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될 경우는 보통으로 따지면 연령군이 좀 높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보험료는 제가 70세 기준으로 얼마 전에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 특약 하나에 매월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성은 매우 떨어진다. 그냥 그래서 그때그때 간병인 돈을 지불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차라리 저축을 해가지고 그런 돈들로 쓰는 것도 보험금이 나쁘지 아니라 않은 그냥 거죠. 내 돈으로. 그렇죠. 아. 자, 이제 중요한 치매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요. 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보험사에서 준다라는 이 치매보험의 주된 내용은 네. 중증 치매 진단에 걸려야지만 보험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진단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병보험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요양 등급을 일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MMS이라는 간이 치매 검사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가장 이슈로 생각해야 되는 중증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매월 생활비를 받으려면
CDR 척도 3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진단받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 MRI 검사, 내 척수액 검사, 뇌파 검사, 내 CT 검사 이 많은 검사를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중증 치매 이상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의사로부터 90일 동안 또 경과 관찰을 받아야 돼서 그 이후에 더 이상 호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을 받아야지만 이 진단비를 줘요. 진단비를 얼마를 주는데 그래요? 뭐 매월 생활비 50만 원, 뭐 예. 매월 생활비 100만 원, 아니면 뭐 진단금으로 일시금으로 줘도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마저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행 약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희 전문가들은 지금의 치매보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만 들어도 안 되겠다, 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되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치매보험 관련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예. 치매보험 판매 건수가 약 70만 건이었대요. 5년 동안. 그로 걷어들인 보험료만 약 1조 725억 원.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그럼 만약에 보험을 수령하신 분은요, 보험금을? 1조 725억 725억 원 중에 중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용은 약 약 2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 이거 어디 가서 제가 따져야 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최소 돼요. 3분의 1은 돼야 아니, 되는 거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보험을 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진짜 뭐 여유가 있어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식들한테 그렇죠.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거 아껴서 하신 분들도 대부분일 텐데 이거 결국 치매에 걸렸는데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마음이? 98%가 못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98%. 왜냐면 2%밖에 안 돼요. 보험료 이건 말도 거둔 안 대비. 돼요. 아니 안 걸려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걸려도 못 걸려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왜냐하면 안 중증 되는 치매가 거예요.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고. 네네. 근데 이걸 어디 이런 걸 좀 이렇게 감독하고 네네. 그거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도 각 그치, 보험사에 감독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각 보험사에 치매보험에 대한 약관을 개정해라라고 개선의 명령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각 보험사에서도 약관을 좀 일부 개정한 회사들도 있고 개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치매보험은 이 약관이 개정된 이후에 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시고 그때 좀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는 좀 아니, 이거 그리고 좀 나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될 보험이라는 분들이 게. 치매가 있나 봐. 까먹는 거 안 고치고 지금. 이거 진짜 그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 요걸 우리가 모니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네. 이 치매보험은 꼭 개선이 될 때까지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개선하십시오. 대표님. 야 처음이야. 왜냐면 든든하다.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웬만한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서럽잖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또 암보다도 무서워하는 게 치매인데 이건 정말 두 번 상처 드리는 거죠. 그럼요. 그래도 뭔가 좀 대체할 상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또 말씀드리고 있는 특약 중에 하나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예. 질병으로 후유증이 남았을 때 진단비의 비율만큼 주는 이게 CDR 척도 2점 이상만 되면 40%를 인정받아요. 아.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았다 그럼 1,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CDR 척도 3점 이상 되게 되면 60%를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은 1,8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후유장애 진단비는 치매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13개 부위에 대해서 반복 지급을 해줘요. 뭐 반복 백내장, 녹내장, 인공관절 삽입 수술 이게 다 나이가 먹어서 후유증이 남은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단비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치매 진단비를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먼저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를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보험료는 약 한 5분의 1 정도면 충분해요. 아, 우리 어머님. 그래 어차피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릴 거니까 네, 네. 예, 뭐또 알 건 알고 이게 변경을 하거나 뭐 해지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리모델링 해주셨죠? 네, 저희가 속 시원하게 솔루션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제 보험을
좋은 부분들은 좀 유지를 하고요. 몇 가지를 조정을 했는데 가입되어 있는 주택화재보험 2만 원에 적립보험료가 10,000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적립보험료에서도 사업비를 차감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알맹이만 잘 남겨서 주택화재보험은 네. 그대로 유지를 하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월 9만 원에 손해보험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쪽에 한 가지 좀 손을 보셔야 되는 건 암 진단비 중에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특약 외에도 암 입원 일당이나 입원비, 다른 수술비 특약도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갱신형 특약들은 삭제를 해드렸고 기존에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았던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모두 개선을 시켜드렸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까지 모두 내용을 넣어서 개선을 시켜드렸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4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 4만 원으로 이 모든 내역들을 좀 개선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알아야 돼. 자, 지금까지 우리 정다경 씨 가족 보험을 이제 살펴드리고 리모델링까지 해드렸습니다. 예, 어떠세요? 나와서 또 이게 실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고요. 정말 나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보험 얘기를 하면은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늘 좀 알차게 귀 쏙쏙 박히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좀 조금 안 것 같아서. 네, 이제 또 엄마한테도 조언도 제가 좀 하고. 네. 같이 배워가지고. 그치. 같이 들었으니까 네. 보완하면 되겠다. 네. 그래요. 우리 정다경 씨 리모델링으로 찾아낸 새는 돈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돈 얼마입니까? 공이만, 오, 뭐야. 쭉쭉 올라가네. 역대급이죠? 아니, 일단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달 절감해야 될 금액은 빵원입니다. 네네네. 제가 머니톡 이렇게 봤는데 보통 막 여기 막 현금 다 발려나가요. 이거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거보다 이게 훨씬 돈이야. 진짜 현금은 못 챙겼지만 이렇게 보장을 또 든든하게 가져가니까 그걸 또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보장은 많이 받고 싶은 분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과한 점은 없는지, 예, 궁금하신 분들은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홈페이지나 또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다경 씨, 예, 이 모녀처럼 시원하게 새는 돈 잡아드릴 고민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라이프 스타일에서 또 새는 돈, 또 보험에서 새는 돈은 이제 빵원이었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새는 돈을 저희가 찾아드렸잖아요. 네. 혹시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동생 공부 일단 먼저. 네. 아, 공부할 나이죠, 지금? 네. 학비. 네. 아, 막내 대학 학비. 네, 아직 대학교를 이제 가가지고. 네네. 우리가 자녀 학비를 마련하는데도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걸 활용하면 좀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좀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서울에서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내가 10만 원을 하면 네. 서울시하고 시민 후원단체에서 네. 10만 원을 또 붙여서 주는 거예요, 이자로. 아, 이거는 학비랑 상관없이 학비랑 내가 상관없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간에 돈을 모으는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자를 어떻게 원금만큼 주는 거예요. 엄청 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사가자.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그 혜택들이 있는 통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꼭 좀 알아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을 이제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학자금 대출을 그 상환하는 방법에도 지자체 도움이 있는 또 대출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게 되면
장학재단에서 네. 지불을 해줘요. 6개월치를, 이자를.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적인 걸 모르시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세우는 것도,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갈 수 있는 계획들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학자금 대출 받고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그거 갚느라고 또 맞아요. 이렇게 기반을 못 잡는 그렇죠. 사람들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자, 어떻게 미래 설계까지 이제 약간의 도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경기도도 한번 저희가 경기 수원에 살거든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학비나 또 결혼자금, 내 집 마련 같이 눈앞에 닥친 목돈이 걱정되신다면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콜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달려가서 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세대 국민 가수죠. 정다경 씨와 그리고 어머님까지 또 함께 해주셨는데 훨씬 속이 시원하시죠? 네,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조언하신 대로 네네.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부자 되는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